탈근대적 정동은 근대적 감정과 정서, 플러스 생각. 이거가요, 생각보다 이 공식이 생각보다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적인 정치학자, 글을 읽고 있는데, 정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쌍탈 무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한 권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이게 그 좌파 계열에서는 아마 유명한 책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에 좌파는 정동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상대한 물패도 왜 자기가 정동을 말하는지를 정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다 좀 이거는 좀 중요한 선언이니까 여기다 말을 아예 쓸게요. 쓰면서 나중에 쌍따물패 책 읽기를 할 건데 이거 내가 이 교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니까 내가 써가면서 천천히 할게요. 혹시 뭔 소리야? 누굴 어떻게 욕한 거야? 그래서 댓글 보니까 쌍탈무패, 녹색, 민주주의, 아니 사례를 드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 혁명을 향하여 라고 아주 최근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문학세계사에서 나온 아주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 그 음, 최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여기서 어, 쌍탈무패가 그러니까 최고의 좌파? 아니, 좌파라고 치지만 좌파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어요. 좌파라고, 여긴 자기는 좌파라고 그러던데, 좌파 정치학자, 세계적인, 그지? 세계적인, 최고로 좀 이상하겠죠? 좌파 정치학자 상탈루페가 자신의 최근에 출간된, 자신의 책, 민주화에서 좌파의 몰락 또는 대퇴의 원인이 근대적인 합리성안을 고집하며 대중적 정동,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온 정동이죠. 정동을 우파, 극단적인 우파처럼 감안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주장이 옳은 것 같아요. 대강 이 이러한 주장의 방향성에는, 어, 어, 동의하지만, 상탈무패가 자신이 말하고, 자신의 핵심 개념인 정동이, 어?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지, 어, 탈근대적이 근대와 달린, 근대가 아닌 세계관의 시대적 전환의 이라는 새로운, 네, 즉, 탈근대적인 세계관의 도래로 인한 응? 느낌, 누구나 보편적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느낌의 세계 자체가 바뀌었다는 관점은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생산부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으며 이에 관하여 이것을 책 읽기. 그래서 다른 시리즈죠. 어?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겠죠. 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문을 하니까 글자를 좀 줄이고, 어, 대부분의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의 경우,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어, 존경받는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이 근대적 감정과 정서를 대체하는 탈근대적 정동의 이라는 느낌의 시스템. 이 느낌이라고 내가 따로 쓰는 용어명은 느낌, 이게 용어가 다르죠? 감정은, feeling, 정서는 emotion이라면, 정동은 affect인데, 느낌은 이런 것들을 총합하는 내용이죠. 영어로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우리는 이게 감정과 정서가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느낌을 따로 영어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를 합치는 본능적인, 그치?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어, 느낌의 체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시대 전환의 상황 속에서 바뀌게 이런 것으로 느낌 체계가 어, 혁명적으로 왕창 뒤집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쌍따옴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 내가 지금 이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보세요. 갑자기 내가 지금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을 하는데 왜 내가 그럼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을 안 하고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을 하냐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이런 얘기하면 당장 못 알아듣죠. 공부가 부족해서요. 이제 할 수 없이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느낌의 체계, 좀 더 자세히 이건 앞에 개관이에요. 느낌의 체계의 혁명적인 변환이 어? 전문가에게만 어,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가 없고, 그지? 일반 대중도, 그지? 당연히 이러한 감정과 근대적 감정과 정서에서 탈근대적 정동으로의 느낌의 세계의 변환의 느낌 체계의 혁명적이고 전면적인 변환의 영향을
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트로트 열풍도 그렇고 트로트 요새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죠. 열풍은 을 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 이 트로트라는 게 생각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 일제시대 일본의 가요 그죠? 엔카라고 그러죠. 엔카 어, 그의 그 엔카가 왜냐면 그 일본을 베낀 게 아니라 일본의 가요 즉 근대 문물의 이 의 도입된 일본에서 온 일본식 근대 가요 그지? 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화된 노래 어, 대중가요 가요 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 일본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의 서구의 영향을 받았죠. 근대 문물의 시작, 근대 문물은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근대 문물은 뭐 커피도 그렇죠. 이를 비롯한 이상이 생각나요. 이상이 권태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시골에 가고 권태에서 이상의 수필이죠. 이상의 수필, 자신의 수필 권태에서 시골 구석에 있으면서 그리고 MJ 커피죠. 서울에서 정성에서 송판에서 이겼던 자기는 커피 다방도 했었죠. 그래서 근데 문무위 한국 사회의 일부를 통해서 서구의 서양의 근대 문물이죠. 그냥 문물이 서양을 통해서 그지? 문물이 한국 사회 일본을 통해서 도입된 것은 유지의 사실이죠. 이상이 죽기 전에 동경을 갔던 이유가 일본의 근대 문명의 어, 천박함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웨이스필 정경 잘 드러나 있는 일본 문에 대한 표현에서도 그래서 그는 아마도 어떤 서구 문명의 핵심 장소에 하고 싶어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상의 뛰어난 점은 그가 런던에 갈 기회가 있었더라도 실망했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 이상의 사근대성은 사근대적 세계관, 런던의 서부적 근대의 정점에 이른 문명 보고서도
기록지 안녕히 실험은 기준된 있었기 때문이라고 난 믿어요. 내가 왜 갑자기 이상 얘기를 트로트하다고 했냐면 지금의 트로트 열풍은 그러므로 지금의 트로트 열풍은 일제시대의 엔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엔카에 의해 영향을 받은 트로트 또는 이미자로 대표되는 영향을 받은 전근대적인 트로트에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의 트로트 또는 이미자 대표는 근대적인 트로트와는 질이 다르다. 고 여기진답니다. 응? 이것은 아마도 팔근대적인 정동의 이중적인 표현이니까. 이건 아직 분석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분석하고 싶은 사람 분석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탈근대적 정동과 근대적 감정, 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음, 1차적으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전면적이죠, 그만큼. 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차원에서도 이 탈근대 정동의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중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생들 위한 진로 탐색에서도 중요하겠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이 느낌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이걸 왜 공부해요? 하고 질문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 번째 그러면 음,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의 차원. 여기 이걸 해볼게요. 이걸 몇 마디만 하고 할게요. 왜 이걸 해야 돼요? 이렇단 말이죠. 느낌의 방식이 체계가 즉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바뀐 세상을 라고 우선 내 말이 맞다고 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저는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어? 전혀 새로운 탈근대적인 정동의 세계가 요구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근대적인 거래, 비즈니스의 목표와 탈근대적인 비즈니스의 목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비즈니스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검 절약 이게 근대적인 경제관념이었어요. 그 경제관념, 근대적인 경제관념을 생산과 소비를 기반 주요 핵심 개념으로 경제학
경제학 지금 그렇게 배우죠? 생산과 소비 곡선 어쩌고. 그죠? 아, 직선. 곡선이 아니죠. 직선이죠. 핵심계는 경제학의 기반을 두는데, 지금 요새 누가 그러냐고. 팔근대적인 비즈니스의 경우, 재미, 흥미와 의미 등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카카오 이미지, 상품, 판매, 응? 그 다음에 BTS 등 가요. BTS뿐만 얘기했어요? 아, 트로트 가수 등 가수들에 의한 어? 부대 상품 수요. 응? 지금 시대의 캐시카우 본인 현금을 막 들어오는 거죠. 는 어? 빨간대죠. 동동을 호소하는 분야에서 응?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 분야가 되면 그거 갖고 이제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 알게 됐을 테니까 탈근제적 정동을 이해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어, 근대적 감정과 탈근대는요 기본적으로 근대의 어, 철학은 역사학은 철학이라고 그럴까? 역사 사상은 전근대의 배제와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대 사상의 특징인데 탈근대의 역사학은 전근대나 근대의 포월이에요. 그러니까 포함과 포월이죠. 그러니까 근대는 그전에 있던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맨날 예를 몇 개를 안 드는 이유가 이제 여기 여러 개 되면 어, 정신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드는데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 이거 단발령이 뭐야? 왜 갑자기 상투를 자르냐고 말도 안 되죠? 상투 자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당연히 근대 왔다고 근대 기본 정신은 배제와 부자니까 당연히 단발령 머리를 상투를 잘라 상투를 자르니 머리를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고 양반들이 막 죽고 그랬죠. 근데 탈근대 경우는 포월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밑에 거는 왜 그러냐면 근대 시대 속에 이미 탈근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탈근대가 왔으니까 뭐 누가 보장하고 그런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월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탈근대적 정동은 근대적 감정과 정서를 그냥 받아들이되 거기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제는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실수하거나 실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탈근대가 와 있는, 정동이 와 있는 사례예요. 그리고 이거 많죠? 왜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봐요? 이거의 사례, 어디 있어요?
뭐 환승연애 등, 응? 예를 들면 뭐, 저것도 있죠. 개들, 말썽꾸러기 개들, 강아지, 개, 박사, 대통령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뭐냐면, 등의 패널이에요, 패널. 패널. 의 존재, 이유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면 둘이 연애하는데 왜 구경하냐고.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결혼도 하더라고. 텔레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결혼까지 해? 난 요새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 TV 결혼을 해요. 그 TV 결혼도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놀란 게 그 옆에 보던 사람이 그 옆에 패널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TV 결혼. 저거 TV이긴 한데 진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생각해도 이거 분명히 쇼인데, 쇼가 아니고 진짜 같다는 거야. 그 사람도 쇼크 먹었어요. 어떻게 저 앞에서 그럴 수 있지? 그 패널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패널들이? 패널들이 우리가 패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텔레비를 보냐면, 이 텔레비를 보냐면,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동으로 우린 이걸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건 너무 사랑해. 둘이 뽀뽀하고 뭐, 결혼할 정도면, 뭐, 온갖, 뭐 100일 동안 난 잠깐 재방송하는 100일 동안 만드는 결혼한다는 장면, 결정하는 장면을 잠깐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아, 저기까지 가는 거야. 뭐든지 다 하는구나. 그럼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결혼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못 말려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패널들이 앉아서 패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하고 성시경이 거기 보이더라고요. 성시경 씨가 왜 거기 있어? 자기는 저렇다 아직 못했는데 배워야 되겠죠.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당연히 그분도 살다가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느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낀 느낌이 있었는데 잠깐 멈춰섰던 경험,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가 있는데, 있는데, 잠깐 멈춰서서, 그죠?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 망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 근대 시대에서 탈근대 시대의 전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근데 그게 전면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거 증거가 여러 군데 있죠. 지금 내가 설명을 했죠. 왜? 근대 시대의 감정과 정서가 더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음, 필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치? 그러니까 필요는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필요하죠. 근데 감정, 낭만적인 감정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충분하지 않다. 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대적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근대적 감정과 정서도 배운 거예요. 새로운 정서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배웠다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지? 어, 당연하고, 어, 지금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더라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이거가 사실은 이게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옛날부터 쭉 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지구대대로 있었던 게 아니야. 배웠다는 거야. 배웠다. 뭘로 배웠냐? 소설이나 문학으로 배웠어요. 어? 시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 특히 시적 상상력이라는 에 의해 을 통해서 어? 문학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시적 상상력이에요. 계몽주의라는 말이 죠. 계몽이 뭐예요? 계몽. 인라이트먼트예요. 인라이트는 뭐냐면 요 영어 되게 재밌어요. 라이트 보세요. 라이트. 요 빛이잖아. 빛. 빛. 이는 동사화하는 앞에다 붙이면 동사화가 돼요. 튼도 이엔드 동사가 돼요. 그러다 MENT는 명사화한 거예요. 그 뭐야? 빛을 비추다예요. 어둠 속에 어둠의 세계에 진짜 그 뜻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추어. 어? 아이와 해방시킨다. 이 뜻이에요. 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빛을 비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연애 감정이죠. 상상력. 그죠? 낭만적 사랑이죠. 그죠? 감정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Sentimental Education. 브를란서 책인데, 프랑스 책인데, 제목이 중요해요. 감정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센티멘트를 교육. 아까 단어 중에 내가 느낌의 영어로 안 했었는데, 센티멘트. 그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보 하나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의 총체적인 시대 전환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감정, 당연하다고 느끼고 판단하는 새로운 감정과 정서, 이게요, 마르고 닳도록 옛날부터 역사 시대부터 쭉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감정도 그것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응?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인위적인. 인위적인 응? 작업의 산물이라는 응? 문화의 응, 결과라고. 근대 문화의 여기다 근대가 붙이면 돼요. 근대 문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쭉 있던 게 아니라고. 뭐가? 낭만적 사랑 같은 거. 응? 응, 응. 그러니까 가족 사랑. 그러니까 이나 핵가족. 응? 이나 아니, 애국심 등이 옛날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세는 왕권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지? 왕권 중심 사회니까 낭만적 사랑 왕도 못했다고. 왕도 낭만적 사랑하다가 그 우리나라 왕도 그런 왕이 있잖아요. 부인을 사랑했는데 치마바위 하나 예를 들면 치마바위 있어요. 치마바위가 뭐예요? 왕의 부인이 왕하고 둘이 사랑해. 근데 할 수 없이 부인을 쫓아내요. 그 부인 보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있으라고 서울시에 가까운 데 있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니까 찾아보세요. 그 부인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 치마를 흔들었어요. 왕은 거기 쳐다보고 있고. 그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신하들이
그 꼴을 보기 위해서 또 쫓아내야 그것도. 낭만적 사람 왕도 못했어요. 왕도.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근대는 게 뭐예요? 평민 중심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 많죠. 뭐 여기 있잖아. 이런 영화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로마의 휴일? 그 유명한 영화죠. 그건 뭔지 아세요? 공주가 평민하고 좋아하는 사랑하게 된 얘기예요. 눈물 먹고 헤어지죠. 아주 최근인데도 그래요. 낭만적 사랑 안 된다고. 그렇게 전환하면서 이 나는 너를 사랑해를 낭만적 사랑의 고백 이거 아까 얘기했던 낭만적 사랑 핵가족도 있죠. 그 중심으로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구축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구축이 뭐야? 시스템으로. 그죠? 시스템으로. 체계로. 그죠? 체계로.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 옛날에 있던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였던 감정과 정서가 사실은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물이다. 의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물이다. 어,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어떤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 뜻이 나는 시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역사적 과정에 끝이 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전 시기를 대괄, 허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즉 총체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대 사회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 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 꼭 뭐 잘나서 이런 척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뭐 잘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잘나거나 그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코끼리 등 위에 있는 생쥐처럼 음? 이런 이미지를 하나 보세요. 코끼리 있나 그거에 생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보겠어? 생쥐처럼 음, 역사의 흐름에 뒤에 온 후배이기 때문에 이게 응? 그죠? 앞의 때를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분석해 볼 수 있게 된 것뿐이다. 이게 뭐예요? 즉 이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느낌, 감정과 정서를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작업 자체가 탈근대 시대가
이미 전면적으로 도래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졸업 직장에서 이나 그 이후 대학 생활을 통체적으로 대가해 볼 수 있는 음, 있는 시기가 오는 것처럼, 그죠? 즉, 그래도 대학 시절에는 낭만이 있었어 라고 말하며 그 춥고 어둡고 쓸쓸하고 막막했던 자신의 대학 시절을 미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총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물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응? 즉,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그 세상이 뭐냐면, 그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나는 썸이라는 단어 되게 재밌는 단어. 한국 사람 나 이거 보고 되게 언제나 즐거워해요. 이 결혼으로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어, 원래 이 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원이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You are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전부야. 고백이죠. 낭만적 사랑의 고백이고, 전부니까. 이건 뭐야? 결혼. 의 전제죠. 결혼의 이유예요, 이게. 근데, you are something to me. 그럼 뭔지 아세요? 이때는 to me가 you are something to me는 이 to me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이 to me는 좀 그래요. you are something은 뭐냐면, 당신은 대단해요. something은. 그러니까 아직 뭐 간번은 중요해요. 안 그래요? 그죠? 간번은 중요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100일 기념 뭐 또 뭐 있지? 프로포즈 등 온갖 사랑의 행사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 아직 당신은 대단한데 이 대단하란 말은요. 뭐가 있죠? 이 뒤에 you are nothing to me. 결별 이혼 사람들이 에브리싱이라고 말했는데 50%가 nothing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만족하는 거죠. 왜? 낭만적 결혼으로 귀결되는 낭만적 사랑. 근대 핵심적인 이게요. 요거. 결혼으로 귀결되던 낭만적 사랑.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근대 사회의 바탕이에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근대 국가의 어? 기본 요소예요. 왜? 핵가죠. 근대 핵가죠. 그래서 출산율이 2.0 이하 되죠?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두 명이 결혼했는데, 안 나, 2.0 이하야. 게다가 결혼율. 이거는 1.0이어야 돼요. 확실해야 된다고.
결혼율에서 출산율. 이게 출산율 2.0 이하 문제, 결혼. 왜 이게 심각하냐면 그게 근대국가 기본 요소거든요. 그게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낭만적 사랑, 우리는 낭만적 사랑, 로맨틱 러브로 개인적인 문제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고백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근대 사회의 핵심 과제예요. 핵심 문제, 핵심 과제예요.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과제 정도로 끝나면 누가 얘기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everything to me가 썸이라는 임시적인 감정 교류로 대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똘똘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야, 참 잘한다 생각이 들어요. 난 썸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너 똑똑하다. 그치? 무식하게 그냥 에브리싱 이렇게 지금 이래 갖고 다니게 왕창 망했고 이혼율 50% 그죠? 음, 음. 이런 일이 벌어지게 신혼 한 살 이혼율이 50%.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요. 40년 전에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서 택시 운전사가 그때는 다 제주도에 신혼부부들이 내렸죠. 10쌍 중에 한 쌍은 따로따로 택시 타고 간다고, 그 10%였단 소리죠. 를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년 후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실패, 이런 황당한, 그지?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죠? 너무 피해가 크죠? 당연히 싸움이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고 패널들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정말 축하해야 되는 거죠. 대단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과정이라는 즉 또 하나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의 완벽성이 의심받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이 완벽성.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완벽하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죠? 완벽성을 의심받고 있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이론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이라고 있어요. 어, 행동경제학. 이게 지금 경영학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학문인데, 핵심 학문일 거예요. 다니엘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우리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건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불충분함.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한번 우리가 해본 얘기고 뭐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문제고 그게 아니에요. 경영적 판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영은 돈벌이죠? 경영적 판단의 핵심이라니까. 300년 경통 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엎는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 그죠? 우리의 생각은 생각하는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제목이 지금 내가 한 얘기라고 일맥상통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 이 다니엘 카네만의 책의 다니엘 카네만의 어, 기본 이론은 간단해요. 기존의 근대적 판단 체계를 말하는 즉 자연스러운 판단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원을 그걸 시스템 원이라고 불러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황당한 거죠. 나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계학 등 다른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참조하면서 시스템 툴을 각자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아주 시스템이 없어요. 각자 창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그게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구단이에요. 거기에 머니볼이라는, 이거 영화로 나왔으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야구선수를 타자를 스카우트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조그만 나라는. 기주한
어떻게 뽑았냐면 그때는 기존의 우수한 선수 출신들의 감에 의존해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거야. 그래서 홈런이나 타율을 봤던 거죠.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통계학적 결과를 적용을 해요. 어? 프로야구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는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있죠. 타자들 추신수, 최지만, 김하성 이번 우리 또 미국 한국 야구 대표팀이 우리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출신들이 세 명이나 합류했는데 일본도 경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이거 뭐냐? 우리나라 내야 수비가 또 한 사람이죠. 뭐 한국계. 그래서 세 명이 최지만이 뭐 1루, 김하성이 2루, 뭐 그 사람이 쇼스탑, 김하성이 쇼스탑, 그다음에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한국인 한국 계열 그분이 다 우리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홈런이나 타율이 높진 않겠죠. 출루율 무서운 거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요, 더 웃기는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영화의 바탕이 되는 책의 제목을 가진 저자가 있어요. 아니, 내 이름까지 다 말하면 뭐 좀 알아보세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자기는 이 책을 써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유명한 저자예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많이 됐으니까 찾아보세요. 막 이름을 내세요. 정신없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자기는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 결과를 알지도 못한 채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영화가 나올 때도 몰랐다는 거야. 노벨상 받고 오 깜짝 놀란 거지. 그게 노벨상을 받아 이렇게 된 거지. 나랑 생각이 같으네 이렇게. 그럼 나도 받았겠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이게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본질적인 오류 상황이죠. 그지? 그리고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의 중요성의 확대. 그거죠? 다니엘 카네만이 한 게 그거예요. 그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카네만은 이스라엘 교수예요. 이 머니폴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영화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알아서 똑같은 결론에 초달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의 체계 변화를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공식. 예? 그러니까 근대적인 아까 썸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썸. 썸 난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썸이라는 게 뭐냐면 에브리싱도 있어요. 그치? 근데 잠깐 생각해 보자. 이게 생각이잖아. 그죠? 에브리싱? 그거 참 그게 썸이라니까. 요거를 공식으로 다시 하면 썸 이꼴 에브리싱 플러스 어, 잠깐 패널처럼 그 통계학처럼이죠. 통계학처럼. 통계학이죠. 통계학처럼. 통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거기도 통계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응? 객관적으로 따져보죠. 생각해보죠. 썸이라니까 너무 멋있는, 너무, 한국의 젊은이들 존경스러워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치?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야 당연히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 그죠? 그치? 놀라운 아주.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내가 본 최근에 신문 기사가 다정한 경쟁은 가능하다. 다정한 경쟁.
공부, 세계관의 전환에 관한 공부의 바탕을 두는 깊은 생각에 의해서, 그지? 세계관의 전환의 바탕을 두고 그 공부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근대적 감정과 정서를 포괄하는, 그지? 포함하고 초월하는, 응? 사회근대적 정동이 실제로 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정한 경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하지 할 수가 없는데, 이분도 이런 생각 안 하고 쓴 것 같은데, 자동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능력주의와 공정주의. 그래서 우리는 다정함이라는 거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어, 그러한 경쟁의 심화 속에서, 그죠? 다정함이라는 감각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타인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지? 그래서 그 싸워야 한 존재라고 그럴 때는, 어, 경쟁의 방식은 다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전환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근대적인, 응? 생활 방식, 어? 아직도 그, 어, 문화적인 세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그러한, 행동의 규칙을, 어, 마음대로 위반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지? 그런 근대적인 생활 방식인, 그지? 생활 태도인, 경쟁의 방식.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다 다정할 수 있잖아요. 생활 방식은 보다 다정할 필요가 있다. 왜? 어,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살근대적인 정동. 왜냐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행복해지게 하고, 어, 모두에게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근대적인 경쟁의 방식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려 하는 길을 찾은, 찾으려고 의도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것, 그런 행위인, 그게 뭐예요? 보다 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쟁을 하되, 경쟁을 하되, 보다 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치? 그러니까 이 중간에 지금 이분은 이렇게 자기 감각 속으로 그냥 쭉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원칙은 아직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경쟁의 방식은 보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나오게 되는, 그지? 되는, 응? 그래서, 그, 그런 얘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교수들도 한다는 거죠. 그죠?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능력주의 하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우정과 애정을 유지하며 경쟁할 수 있는 존재다. 이른바 다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러 져준다든가 누군가를 페널티를 받는 뜻은 아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즉, 그 과정은 아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는 뭐냐면, 요건데, 근대의, 어, 근대사회의 기본 생존 양식인 경쟁의, 어, 시스템을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겠다는 자세는 안 좋다. 것이 아니다. 즉, 뒤집어 혁명. 그런 혁명이, 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혁명의 방식을 하지는 않겠다. 그런 건 무의미하다. 그지? 이건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그런 시스템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즉, 다만, 다만, 그 경쟁의 승리나 패배가 한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경쟁은 반드시 다를 것이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말로 다시 바꾸면, 근대의 경쟁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어? 100% everything 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하면서 하며 초월해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이다. 즉, 근대의 포함과 초월이 지금 현재 시대의 가장 적절한 행동 양식을 위한 지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경쟁 시스템은 뭐 그거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포함하고 초월, 즉 포함과 초월, 즉 포월, 그지? 생자도 패자도 서로 존중하고 무엇보다 승자는 겸손하고 패배는 잔잔해야 된다. 이래서 그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그러니까 근데 이 프로스포츠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도 그 스포츠 행위가 음, 결국 재현해 내는 것은 근대적 경쟁 양식의 초월, 바람직한 초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는 어? 예전에 다른 스타들처럼 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서장훈 이런 사람들 있죠. 강호동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스포츠를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범이 돼야 되냐고. 그죠? 그럼 돈 잘 벌려고 열심히 했잖아. 강호동 씨는 세이럼이고, 서장훈 씨는 난 야구 선수들 좋아하죠. 난 니퍼츠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모범이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그게 근대적 경쟁 양식에 바람직한 포월에, 어? 이라는 탈근대적 미래상을 미리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도 그래요. 누군가 다 도와줬을 거라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의 능력이 이루어졌고, 또 돌아보았던 거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 이유를 붙이는 거지. 사실은,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사람의 능력보다 그 태도에 주목해야 된다. 오히려 능력이 좋은 사람을 찾기는 쉬우나, 태도가 다정한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태도가 다정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질지 몰라요. 아직은 아니어도 그런 시대가. 자신의 잘됨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한 패배 앞에서 당당한 사람. 요새 요거 유명해졌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월드컵 동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론은 몰라도 그죠? 어? 세상이 제대로 온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깜짝깜짝 놀면서 느껴요. 다정한 경쟁이란 낭만이 아닌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될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이분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낭만. 다정한 경쟁. 이게 뭐냐면, 어, 근대 사회를, 근대 사회의 핵심 이데올로기, 핵심 사상이었던, 어? 낭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어? 근대사 핵심이 낭만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요? 다정한 경쟁. 그죠? 근대적인 경쟁의 음, 에토스를, 정서를 포괄하는 탈근대적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대적인 경쟁의 에토스를 포괄하는 탈근대적인 다정한 경쟁. 그죠? 그거가 낭만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다. 왜? 새로운 세상이니까. 그죠? 새로운 세상. 이게 무슨 세상? 근대 사회를, 아직 남아있는, 아직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근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탈근대 사회를 구축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제대로 유지가 되겠죠? 시대에 맞춰서 해야만 어, 역사의 흐름에 우리 사회가 잘 적응하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사회적 지탱하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계속 버티면 난리가 나겠죠.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지탱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정한 경쟁이란 그렇게 다정한 경쟁이라고 말했으면 낭만이 아닌 그죠?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게 선언이죠, 선언. 아니 이미 그러한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함께 오르던 사다리에서 누군가가 떨어지려면 우선 손이라도 잡아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가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반가워요.